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혹시 R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부동산 시장에서 로열동, 로열 호수를 일컫는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 아파트들 중에서 좋은 조건을 일컫는 말입니다. 실전부동산 고고에서도 로얄 지역, 로얄 물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출발할게요. 실전부동산 고고! 수요일 1부는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되는 물건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전화번호 022077-6358번으로 연락 주셔서 해결해 보시고요. 먼저 부동산 이슈부터 짚어봐야죠. 어떤 주제 챙겨오셨나요? 네, 부동산의 특징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생산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는 특징이 있죠. 이 특징이 부동산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상승을 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나라를 살펴보면요. 전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나머지 30%는 공장 지역도 있을 것이고 전답 논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 그중에 이제 주택 면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은 약 한 2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토 면적이 적다 보니까 서울 도심 쪽, 도심에 관계된 이런 쪽들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홍콩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서울시의 1.8배밖에 안 되죠. 이쪽 지역의 어떤 아파트 가격 어떤 추이를 보게 되면 약 한 5.8평, 19.4제곱미터 정도 되죠. 이게 지금 금액이 원룸인데 금액이 얼마냐면 11억입니다. 매우 높죠. 그리고 주차장 면적 약 3.5평이 얼마냐 보니까 8억 2천만 원입니다. 네, 그만큼 국토의 면적은 적고 그리고 수요가 그만큼 많고 공급은 적기 때문에 가격적인 상승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나 호주 같은 곳은 이 땅이 워낙 넓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을 살펴보고 본 바로는 땅이 넓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 가격이나 어떤 대지 가격이 낮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겠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뉴욕의 중심인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30평 아파트가 얼마냐면 100억이 넘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합니다. 그만큼 이 미국의 중심에 있는 뉴욕의 맨하탄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 거기에 또 땅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 수요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자, 우리나라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강남 같은 경우 또는 용산 같은 경우 미래 어떤 개발 가치가 높은 지역들은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아무리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규제가 지역에서도 지금 서울 쪽으로 강남 쪽으로 계속적으로 현금과 자본이 계속적으로 인력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어떤 변화 및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게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생산 가능 인구가 부동산을 실질적인 수요층들이 속해 있는 생산 가능 인구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어떤 가격이 정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구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구매 세력들이 얼마만큼 많냐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45년 정도부터 인구가 감소가 된다고 그러고 생산 가능 인구는 2025년부터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산 가능 인구 자체들의 인구는 감소를 하겠지만 가구 분화가 그만큼 많이 일어납니다. 감소는 되지만 주택 수는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주택 보급률을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습니다. 하지만 자가 보유량은 60% 정도 되죠. 그만큼 투자를 해서 임대 쪽으로 사업을 하시는
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임대 수요들, 임대 사업자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신 분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또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로 분류를 해서 또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요인 중에 이제 그 수요 측을 보게 되면 뭐 주택 보유량이나 또는 보급률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지만 공급 측에 보게 되면 이제 그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또 어느 정도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가계 소득이 증가한 만큼 주택 가격이 상승이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증가만큼 주택 가격 상승이 낮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아직까지는 10년 전부터 비교를 해서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그러한 수요층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자, 금리 같은 경우도 저금리 시대로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영향이 많이 미칠 것이다라고 하지만 금리 인상이나 환율 하락 이런 부분이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그게 크게 많이 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자, 통화량 같은 경우를 봐도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부동산, 무슨 주식이나 여러 가지 투자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안전자산이면서 고정자산인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많이 되고 그리고 통화량 자체 유동자산만 따져보더라도 약 1,000조가 넘기 때문에 부동산에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는 부분이 어떤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역적인 편차에 따른 양극화 현상, 갈수록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 수요들이 도심 쪽으로 몰려들고 어떤 인프라나 이런 부분이 잘 돼 있는 쪽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나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겪을 수밖에 없고요. 또 1인 가구가 증가에 따라서 소형주택 선호도가 상승이 되고 그리고 역사권 및 주요 도로 어떤 교통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어떤 가격의 상승 그리고 도심권에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그만큼 그쪽으로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투자에 나서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단축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일정 소개해 드리죠. 이상우 대표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부동산 키다리 아저씨의 실전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청담역 5번 출구 인하우스 빌딩에서 진행되고 02077-6358번으로 연락 주세요. 많은 참여 바라고요. 지금부터는 이성우 대표가 안내하는 실전 전략, 그리고 실전 부동산 비법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으로 떠나볼게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위치 살펴보시면 7호선 내방역에서 도보로 6분 거리, 2018년 1월에 준공됐고요. 6층 건물 내 2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이 됐습니다. 금액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매매 금액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 4천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8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6천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2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7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5천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지역의 이름만 들어도 기대감이 샘솟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 주택 만나볼 차례인데요. 인기가 참 많죠.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서초구는 부촌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부촌을 꼽는다라고 하면 설해마을을 꼽을 수가 있겠죠. 굉장히 또 프라이빗한 그런 환경이고 서울 강남 쪽에 어떤 부유층들이 몰려 사는 쪽들은 아파트 대단지로 형성이 돼 있죠. 하지만 설해마을은 고급스러운 유럽풍의 이렇게 다세대나 빌라 형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만큼 프라이빗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몰려 사는 그런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초구 방배동을 살펴보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공원이죠. 서리풀 공원과 몽마르트 공원 이런 식으로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 가장 큰 녹지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심 속에 가장 큰 녹지 공간을 바로 옆에 두고 그리고 서초동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 공원이 있어서 강남권의 진출이 그만큼 어떤 제약을 받았지
받았지만 2019년 이제 1월이죠. 내년 1월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바로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이쪽 서초대로에서 강남역까지가 서초대로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테헤란로인데 서초대로와 테헤란로가 바로 연결이 되면서 테헤란로에 있는 수많은 직장인들 그리고 국제기록 복합지구의 향후에 수많은 직장인들까지 서리풀 터널이 뚫림으로 해서 그만큼 교통이 편리해서 이쪽 지역에 어떤 좋은 환경이 돼 있는 이런 쪽으로 직장인들이 많이 몰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거기에 또 강남의 파락군이죠. 유명한 그러한 고등학교, 중학교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학군 수요가 그만큼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상향이 지금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낮은 층에서 높은 층으로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또 여기에는 또 편의시설, 어떤 영화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계속적으로 지어지게 되면 이쪽 지역의 상권이나 이런 부분이 발달이 되면서 입지적인 장점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부촌을 끼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터널 효과로 인해서 그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 이런 지역들이 동일 생활권이 되면서 같은 가격대가 높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부촌과 부촌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적인 장점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쪽에 어떤 개발 호재를 보게 되면 서리풀 터널이 첫 번째로 뽑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내방역 일대가 종상향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상향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수역과 사당역 사이에 또 사당 이수 통합 개발이 되면서 제2의 테헤란로 형식으로 또 업무시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또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게 되면 롯데타운이 또 바로 근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많이 상주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르네상스 재건축 테헤란로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르네상스 재건축을 통해서 발생되는 어떤 이익적인 부분 그리고 77%가량이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을 유입시킬 수 있고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수많은 직장인들까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 호재로 인해서 가격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배지구 중심 지구단위 계획해서 이쪽 지역이 이제 그 종상향이 되면서 가격적인 오름세가 높을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좀 크게 보게 되면 확대를 하게 되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종상향이 되면서 바로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는 부분이고요. 또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5구역은 관리처분 인가가 끝났고 6구역도 마찬가지 끝났고 그다음에 14구역, 13구역 관리처분 신청과 인가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만큼 눈에 띄게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이주 수요를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역의 인근 지역의 가격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서리풀 터널 지금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경부속도 재화 사업이 또 근거리에 있습니다. 또 상층부에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의 환경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18년 1월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직접적으로 오셔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6층 건물의 2층이고요. 남동향 코너 대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넉넉한다는 부분이 특징으로 가지고 있고요. 금액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억 4천만 원이고요. 보증금이 2억 8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금이 6천만 원입니다. 월세는 2천만 원, 월 120만 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을 고려하시고 실투자금은 1억 5천만 원이면 설해마을에 투자할 수 있는 저렴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소도 공개할게요. 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 2018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됐고 5층 건물 내 1층, 매장 및 사무실 공간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3천만 원, 임대 확정 금액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30만 원, 대출 가능 금액 1억 5천만 원 예상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6천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상가 투자라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입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입지도 중요하겠지만 개발 호재까지 알려주실 거죠? 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또 많이 또 그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다주택으로 계속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일부분의 많은 분들은 또 상가 쪽으로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가 쪽으로 해서 월세 수익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향후에 은퇴 후에 어떤 노후 자금을 건물, 상가에서 월세를 받아서 충당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는데 특히 또 은퇴 세대가 지금 계속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58년생부터 해서
63년생까지 55년에서 63년생까지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은퇴 세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이런 건물,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서 월세를 가져가서 또 이렇게 연금 형식으로 또 투자 수익을 올리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건물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이 바로 봉은사로입니다. 예, 봉은사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건물들이 계속적으로 짓고 있죠. 테헤란로는 좀 오래된 건물에 고층 형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봉은사로 주변에는 계속적으로 건물이 새 건물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 금액 자체도 높게 형성이 돼 있죠. 그만큼 새로운 건물들이 빌딩들이 들어선다라는 부분은 임차인들 중에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 임차인들 배우 세대들이 그만큼 많은 지역 자체가 바로 언주역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년초등학교 주변이 상권이 많이 돼 있죠. 그쪽에 또 유명 또 그 음식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상권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쪽 지역 자체가 또 여성들이 많이 상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옷가게 형식으로 상가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자, 건물 위치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 언주역에서 보게 되면 논현동 방향으로 걸어서 한 4분 정도 역세권에 속해 있으면서 이 지역 주변에는 또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가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남의 어떤 개발 호재를 보게 되면 어차피 그 상가라는 부분은 배우 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그 앞으로의 어떤 사업 플랜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많아진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구매력이 높은 그런 직장인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동대로 지하사업, 국제기로 복합지구에 포함이 되는 그런 사업이죠. 이런 부분도 현대자동차 GBC가 지금 심의 결과가 지금 4차로 이제 올 연말에 진행이 될 건데 내년 정도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정도에 착공이 된다라고 하면 영동대로 지하사업도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교통도 좋아지고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직장인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엔 또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도 인구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롯데타운이 이제 공사가 이제 향후에 진행이 되겠죠. 여기에도 롯데 칠성부지에 롯데타운이 들어오게 되면 업무시설이 많이 들어오면서 임차인,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르네상스 호텔 재건축도 근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업무시설이 많이 들어온다는 부분이고요. 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의류 브랜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요. 사무실, 호실과 그리고 매장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합해서 16평 정도 되는데 2018년 7월에 준공이 완료가 돼서 지금 입주가 돼서 지금 영업을 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5층 건물 내에 1층에 속해 있으면서 각각 독립된 공간으로 돼 있으면서 온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라는 얘기죠. 지금 의류 브랜드 자체도 호실에서 매장에서 운영을 하고 사무실에서는 인터넷으로 어떤 그 상가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인터넷으로 또 영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어서 온오프라인으로 앞으로도 계속 임차인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권 상가 생각 같아서는 사실 좀 비쌀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접근해 볼 수 있는 금액대일까요? 네. 자, 상가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상가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은 사무실 용도의 호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가 3억 3천만 원이고요. 보증금이 지금 2천만 원에 월 130만 원으로 지금 계약이 체결돼 있고 2년 계약을 했는데 지금 약 한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약 23개월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대출을 고려하시고 1억 6천만 원이면 월 130만 원씩 따박따박 통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상가까지 만나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실 겁니다. 세미나 소식으로 안내해드리죠. 이상호 대표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부동산 키다리 아저씨가 실전 투자 전략 공개하는데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청담역 5번 출구 인하우스 빌딩으로 가시고요. 02077-6358번으로 연락 주시죠.
대표님, 어떤 내용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요즘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맞춤형 실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방송에 나가서는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빠릅니다. 직접 모셔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게 되면 천천히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꼭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고 접수하셔서 참여를 하기 바랍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고요.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와 인사 나눌게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